헌금이 줄어드는 시대, 투명한 재정으로 신뢰를 세우는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98회 추계치 구역장 세미나를 열고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역교회 25곳과 손잡고 대학생 세례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김자희 작가가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박물관에서 개인 퀼트 작품전을 열었습니다. 구티비가 개발한 성경의 바이블 애플이 올해 초 명칭을 변경한 후 꾸준한 사용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헌금이 줄면서 교회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헌금 참여율이 낮아지며 교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투명한 재정 운영이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목회자 3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헌금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교인 수와 출석 빈도의 감소, 그리고 11조를 내던 세대의 고령화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젊은 세대의 헌금 참여도 위축되며 헌금 감소 추세는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지금 헌금이 줄고 있어요. 11조 내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11조를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23년도하고 2년 사이에 60일에서 50으로 줄고 있고요. 특히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11조 내는 비율이 40%가 안 돼요. 30%밖에 안 돼요. 헌금에 대한 인식 변화도 뚜렷합니다. 헌금을 교회 안에 드려야 한다는 응답은 52.1%, 교회 밖 선한단체에 드려도 된다는 응답이 43.7%로 헌금의 흐름이 교회 밖으로 분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를 통해 헌금 감소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 투명성이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높은뜻 하늘교회, 2009년 문의원 이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모든 헌금 내역을 공개해왔습니다. 주보에 전주 헌금 내역을 싣고 교인들은 예산위원회와 재집회를 통해 예산과 결산을 함께 논의합니다. 불필요한 오해, 의심이 없고 또 재정으로 인해서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갈등이 없다는 것. 우선 이것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큰 거죠. 재정이라고 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온 성도들의 함께할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재정에 부족함이 있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 재정의 책임 의식을 같이 느끼는 거죠. 특이한 점은 최근 들어 비정기적이고 선택적인 헌금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목적 헌금이 늘고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귀한 곳에 제대로 쓰일 때 성도님들은 굉장한 그 보람을 느끼시죠. 다만 교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목적 헌금은 많다고 교회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일반 예산으로 전혀 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헌금 감소 추세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한 목사는 헌금이 줄었다면 먼저 교회의 지출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성도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헌금의 많은 부분은 공동체적인 이 교회라고 굉장히 운영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헌금 감소는 단순한 살림을 넘어 신뢰의 영역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함께 재정을 꾸려나갈 때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건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98회 추계치 구역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는 촛불 같은 구역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헌신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촛불은 더 빛납니다. 이처럼 지구역장님들의 헌신은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누군가가 어둡다고 말할 때, 누군가가 힘든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빛을 발하여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세미나에는 순복음 춘천교회 지구역장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데스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참석한 지구역장들은 세미나를 통해 4분기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장으로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위로받으며 저렇게 어쨌든 하나님 말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또 설교 통해서 알아준다고 하시니까 또 이제 기쁨도 넘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년 분기별 지구역장 세미나를 열어 지역과 구역을 나눠 섬기는 3만 8천여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오고 있습니다. 학생부터 교수들까지 캠퍼스 전도에 매진하고 있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학생들의 교회 정착을 위해 25개 지역교회와 손잡았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교목본부는 16일 검단중앙교회, 과천소망교회, 가양제일교회 등 25개 교회 목회자와 청년부 담당 사역자와 함께 지역교회 정착 네트워킹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학교 전체가 이 캠퍼스 복음화에 직접 전도에 다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내실 있게 이 학생들이 전인적인 회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결신에 이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고 세례받게 만들어서 지역교회를 연결시키는 일에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교내에서 세례를 받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지역교회 청년 대학부 사역자에게 연결하고 신앙 지도와 양육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합니다. 지역교회는 연결된 학생들을 돌보며 예배, 양육, 사역 참여를 통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자희 작가가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박물관에서 개인 퀼트 작품전을 열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김 작가의 대표작인 꽃잎 향연, 에클레시아, 녹음 속 달 항아리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각 작품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주한 감사와 은혜의 순간을 천의 질감과 색채로 표현하며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묵상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 작가는 전주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을 기념하는 장소에서 전시회를 열게 돼 감사하다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잠시나마 쉼과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마음이 마지막까지 완성되어지고자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나의 마음에 투영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투영하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62년생인 김 작가는 숙명여대 퀼트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신앙과 예술의 접점을 확장해온 퀼트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11월 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TV가 개발한 성경 애플리케이션 바이블 애플이 올해 초 명칭을 변경한 후 꾸준한 사용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경 앱을 넘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신앙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TV가 자체 개발한 성경 앱 바이블 애플. 구글 플레이 분석에 따르면 올해 초 다번역 성경 찬송에서 명칭을 바꾼 뒤 직접 바이블 애플의 앱 이름을 검색해 유입되는 사용자는 2만 4천여 명에서 2만 7천여 명으로 약 11% 늘었습니다. 우연한 방문이 아닌 이미 앱을 알고 있는 사용자나 지인의 추천을 받아 앱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앱 시장에서 바이블 애플이란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데에는 사용자 편의성이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 번역본 성경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다번역 기능과 찬송가를 함께 제공해 예배와 개인 묵상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하나의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이블 애플은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다번역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이라도 번역본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익숙한 인터페이스와 안정적인 성능 덕분에 기존 이용자들이 줄지 않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사용자 유입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브랜드 인식과 사용자 유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바일 앱 마케팅 전략에도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6일 캄보디아에 도착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 등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현지 구금된 한국인 송환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응팀은 현지 경찰과 함께 스캠 범죄 단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했고 정부는 구금 한국인들의 특별 항공편 송환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6일부로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전후에 이뤄진 재산 처분의 시기와 목적을 검토해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과 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여야가 1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의 당내 개선 개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회 조직적 당원 가입과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시 의원 경선 동원 의혹을 문제 삼으며 맞섰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전날 대비 91.09포인트 오른 3,748.37의 장을 뚫으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상임위원회에서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원의 적법 절차와 구속 적부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점을 들며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합리화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안전, 이해 충돌 우려는 보안으로 해결하고 이익은 주민과 나누는 식으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이 8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돼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는 53조 7천억 원 적자였고 총 수입은 431조 7천억 원, 총 지출은 485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해 세수가 늘었지만 2차 추경 집행 등으로 지출이 더 커져 적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일 경험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20세부터 34세까지 남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결과에서 취업 애로사항으로 업무 경험, 기회 부족과 일자리 정보 부족 등이 중점적으로 꼽혔습니다. 경총은 미취업 청년들이 일 경험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업무를 경험하거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재지정된 일부 규제 지역에선 아파트값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도봉구와 금천구 등 8개 지역에서 2022년 12월 대비 아파트값이 하락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한 것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유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 지급하기로 했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무역 협상이 향후 10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의 잔혹행위가 드러나는 가운데 중국 삼합회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 범죄 단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단속을 피해 마카오에서 동남아로 이동한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을 근거지로 삼았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 범죄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는 이들 조직이 최근 남미와 아프리카, 태평양 섬나라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15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이날 열린 재무장관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여권 파워 순위에서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가 현지 시간 14일 공개한 헨리 여권지수 2025년 순위에 따르면 미국이 180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12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190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여권의 약세는 최근 브라질과 베트남 등에서 시행한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2단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 등을 협의한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는 하마스 무장 해제, 가자지구의 전후 통치 방식, 국제안정화군 배치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1단계 합의사항이었던 사망 인질 시신 전원 송환 문제를 놓고 현재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어 2단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MC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모스크바에서 회담하며 양자 관계와 시리아 내 러시아 군사기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시리아 내 타르투스 해군기지와 흐메이민 공군기지의 향후 운영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2주 넘게 이어진 Z세대의 시위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의회가 현지 시간 14일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자 도심 광장의 젊은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악한 공공인프라와 경제난에 반발하는 Z세대 시위가 정권을 무너뜨린 사례는 네팔에 이어 마다가스카르가 두 번째이며 최근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남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계속된 전력 인프라 공습에 현지 시간 15일 전체 24개 주 중 최전선 도네츠크를 제외한 23개 주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업체는 폭격으로 영향받은 모든 지역에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전력을 절약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습은 혹한기의 전기와 가스 공급을 끊어 군과 국민의 사기를 꺾을 목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저녁부터 서쪽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6도, 대구 24도, 제주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교인 감소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요인으로 목회자 3명 중 1명 이상이 헌금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 지출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요. 성도들의 헌금 참여가 다시 회복돼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목회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강신묵, 강신욱, 강윤식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TV 방송 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